안녕하십니까.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조익남입니다. 네,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드디어 제 차도 44.30 버전을 받았습니다. 이 업데이트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원래 32버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. 38버전도 아니고. 그런데 이제 목요일날 갑자기 오전에 32버전에서 38버전으로 어떻게 보면 좀 강제 업데이트? 사실 제가 월요일에 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제 차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센터에서 지금 고객님 38버전 업데이트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어떠신지요? 이렇게 봤는데 제 차는 최신 업데이트입니다 라고 32로 찍혀 있었죠. 그래가지고 센터에서 업데이트 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월요일. 근데 한 3일이 지나더니 갑자기 이게 들어오더라고요. 아마 센터에서 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때 센터에서 쏴줄 때는 와이파이 연결이 안 돼 있더라도 이렇게 업데이트를 보내주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받았죠. 38버전. 38버전이라도 어딥니까? 38버전에서 가장 큰 업데이트가 뭐다? 바로 오토파일럿을 한 번만 땡겨도 이렇게 작동할 수 있게 세팅할 수 있다라는 거. 다만 이제 남들은 44버전인데 저는 여전히 38버전이 최신 버전인 게 약간은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제 차 갑자기 44버전 업데이트 하실 해가지고 와이파이 연결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목요일날 부랴부랴 받았습니다. 제가 왜 이렇게 좋아했냐면은 마침 이 44버전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있었죠. 금요일날 제가 대전으로 출장을 갔다 왔는데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. 그래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나름 몇백 킬로 뛰었으니까 그리고 와가지고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많은 분이 쓰셔가지고 나는 좀 더 불편해진 것 같아, 나는 이제 불편하지 않고 더 편해진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이게 주관적인 거라 뭐가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네, 이거 테슬라 오너분이 오토파일럿 쓰시고 나는 불편한데요 하면은 그거는 불편한 게 맞죠. 그걸 억지로 불편한 게 아닙니다 하는 것들도 약간은 좀 그럴 수가 있겠죠. 네, 물론 핸드폰을 보니까 좀 불편합니다 이런 거는 좀 공감하기가 좀 어렵죠. 제 생각은 어떠냐, 저는 제가 쓰는 환경에서는 솔직히 좀 편하기는 했어요. 정말로 이제 정면을 주시하면은 이거 잡으라는 멘트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. 그 전에 커뮤니티 보니까 일단 제 차 미국산입니다. 미국산 차 같은 경우에는 정면만 잘 주시를 하게 되면은 한 2분 30초간은 좀 안 울리는 것 같다. 핸들을 안 잡고 있어도 그 정도는 운용된다. 어떤 때? 바로 고속도로. 이게 고속도로에서는 핸들을 잡으라고 말하는 빈도가 굉장히 줄어드는데 반대로 이제 차들이 많고 오토파일럿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되려 더 좀 빨리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무조건 2분 30초거나 안 잡으면 무조건 잡으라고 한다가 아니라 또 도로의 상황이나 오토파일럿 운용 상황에 맞게 좀 조절되는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있었던 이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 속도를 다 못 내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2분 30초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. 정말 핸들도 안 잡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다 2분 30초 정도 지나니까 잡으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말씀드릴게, 핸들을 안 잡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더 편한가? 그거는 솔직히 아니거든요. 이게 무슨 말이냐, 당연히 핸들 안 잡고 다니면 솔직히 더 편한 거 아니냐, 완전 자율주행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게 아니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제 차는 튜닝된 차죠. 정식으로 구조 변경도 받은 요크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는데 요크 스티어링이 있으니까 그냥 되려 이 왼쪽 끝 아래를 잡고 이렇게 오토파일럿을 운행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. 왜냐면은 제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순정보다 이 직경이 더 길어가지고 그 끝을 잡으면은 상대적으로 더 큰 토크가 걸리겠죠. 원래 원형보다. 원래 그래서 좀 덜 불편한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잡더라도 기존에는 좀 움직여라, 핸들에 토크를 줘라 이렇게 좀 알림이 왔었는데 제가 손을 안 잡고 다니면은 2분 30초 안에 분명히 다시 잡으라고 뜬다고 말씀드렸죠. 근데 전 잡는 게 편하다고 말씀드렸죠. 잡고 이렇게 있으니까는 진짜 아무런 알림이 안 와요. 아무런 알림이. 그러니까 핸들을 잘 파시하고 원래 있던 토크보다 좀 적은 토크를 좀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. 적은 토크를 좀 유지하면, 그리고 정면을 잘 보고 있으니까 그냥 알림이 없습니다. 거의 그냥 제가 라디오처럼 즐겨 듣는 유튜브 이렇게 들으면서 왔더니 생각보다 알림이 없었던 거예요. 와, 이렇게 된 거.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토파일럿을 쓰는 게 좀 더 편해지셨을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겠죠. 미국산이면서 핸드폰을 좀 주로 보셔야 되는 부분. 저도 이제 핸드폰 잡으면은 경고 울린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나름 해봤습니다. 결국 저도 경고를 한번 먹긴 했어요.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핸들에 손을 딱 떼고 핸드폰을 잡고 진짜 카톡 이런 신용을 좀 했거든요. 이거를 한 4, 5초 할 때는 그렇게 알림이 안 왔는데 좀 이제 5초 정도 좀 넘어가니까 갑자기 빨간색 뜨면서
하면서 알림이 딱 오면서 이제 앞으로 차 멈출 때까지는 오토파일럿을 못 쓰게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오면서 경고를 먹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경우, 좀 핸드폰을 대놓고 하는 경우, 그때는 이런 경고를 먹었었는데, 뭐 핸드폰을 좀 시야에 좀 안 보이게 살짝 핸들 위쪽으로 하면 좀 못 보는 듯한 느낌? 얘가 완벽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옆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좀 위쪽으로 하거나, 이렇게 하면은 되려 좀 안 잡히는 느낌? 이 실내 카메라가 이 얼굴이나 눈동자를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지만, 이 핸드폰을 숨겨서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당연히 안 보이니까,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딱히 뭐, 제재를 구할 만한 구석이 없다. 그래서 뭐,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. 뭔가 신용 자체가 왼쪽으로 두 손이 가 있으면은 뭔가, 이런 거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했는데, 그런 거는 좀 아직은 못 잡아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. 아무튼 간에 뭐 이렇게 경고를 먹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,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에서 경고를 받고 이렇게 뿌리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따르는 수밖에 없겠죠.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솔직히 저는 좀 편해진 것 같다, 그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. 어떻게? 저는 원래 파지하는 게 더 편했으니까 요크 쓰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. 이거 손 안 잡고 있는 게 더 불편해요. 잡고 있는 게 더 편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 미국산 차량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좀 편하게 오토파일럿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다만 이제 변수는 이제 기가상하이 이제 차량들은 국내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있는 그런 리콜 사항이 이제 우리나라 규정에 맞는 그런 펌웨어가 들어간, 어떻게 보면 규정이 두 개가 들어간 상황인데, 그래서 되려 불편함을 호소하신 분들이 간혹 좀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핸들라이닝 같은 경우 미국산은 되게 좀 오래 가는데,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차는 우리나라 규정에 따르니까, EU 규정이죠, 15초에 한 번씩 무조건 토크를 주라, 이런 식으로 계속 알림이 온다고 해요. 충분한 토크를 주지 않으면. 그래서 뭔가 좀 규제를 받는다, 앞을 계속 봐야 되는 것이 더 추가됐다라고 해가지고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럼 정면을 봐야지, 딴 데 보면 안 되지 않나?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, 아무튼 뭐 그분들도 나름 좀 안전하게 하면서 주관적으로 봤을 때 좀 불편하다고 하는 거니까, 그에 대해서 뭐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. 그래서 참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는 다 동일한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, 이 로직 자체가 미국산과 중국산이 좀 달라지는 면이 있는데, 확실히 미국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우위가 있는 거는 솔직히 좀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유지를 떠나가지고 전반적인 좀 평을 좀 보자면 중국산, 미국산 동일합니다. 울컥거리는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. 제가 느껴보니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38버전 이하를 타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.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데 옆 차선에서 옆 차선을 이렇게 합류하는 그런 구간들, 그때면은 딱 봐도 이제 본능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? 이거 뭔가 내 차 이거 브레이크, 그 브레이크 밟게 생겨 먹었구나 하면은 여지없이 그 브레이크를 밟는, 움찔움찔하는. 그리고 앞에 이제 뭐 옆 차선에 있는 차가 약간 차선을 밟을랑말랑 하는 상황에서도 근처에 가면은 그 차의 속도에 맞춰서 울컥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진짜 사라졌을까 했는데 진짜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. 100% 없어진 건 아닌데, 근데 없어질 수가 없는 게 그런 움찔한 상황, 뭔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. 얘가 충분히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이 차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움찔하는 건데, 그런 거가 그냥 일생생활에서 오토파일럿을 썼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큰 폭의 개선이 있었습니다. 그거는 제가 진짜 느꼈어요. 주관적으로 느낀 거라서 주관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만, 제가 이렇게 길게 운행을 하면서, 제가 인천 살잖아요. 인천에서 대전 갔다가 다시 왕복하는데 키로수만 해도 거의 한 200-300km 되잖아요. 그렇게 가봤을 때 확실히 개선된 거를 느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제 주관적인 오토파일럿 평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, 외부 사운드 바꾸는 것 바로 바꿨죠. 바로 바꿨습니다. 이런 것들도 있고, 참 테슬라가 참 차를 산지 꽤 오래된 차량들에게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당연한 거라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, 빨리 안 오면 이제 테슬라의 불만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,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고마운 일이죠. 왜냐면은 여전히 다른 차들도 이런 수준의 OTA를 해주지 못하고 있으니까, 이렇게
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? 네, 아무튼간에 참 저도 이제 업데이트를 받아가지고 정말 대단히 만족하고 있고요.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건 나도 테슬라 앱에서 Undocumented Change라고 이 릴리즈 노트에 없는 잠수함 패치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줘가지고 간단하게 훑고 지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. 이제 뭐 트랜지션 투 셀룰라로 해가지고 와이파이 모드로 잡았다가 이제 운행하면은 뭐 LTE로 전환되는 이런 속도들이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해요.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. 그리고 이거는 초음파 센서가 있는 차량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제 이렇게 주차할 때 후진하게 되면은 초음파가 없는 차량들 이런 거를 다 이제 아큐퍼시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다 그려서 보여주지만 우리 차는 아직 그러지는 않죠. 이거 결국에는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만 아직은 아니다. 대신에 이런 거 넣었습니다. 후진을 했을 때 이렇게 라인을 가상의 라인을 그려주는 거. 이게 사실 유용한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. 이걸 볼 일이 딱히 있나 싶더라고요. 물론 옆에서 보여주니까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후진 카메라 그리고 물리적인 거울을 보고 이렇게 주차를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유용하다는 생각은 아직은 안 들어요. 솔직히 전 초음파 센서가 있어도 이렇게 센티미터로 알려주는 거 그렇게 막 믿지는 않거든요. 왜냐면 이제 물리적으로 진짜 거울을 직접 봐야 이렇게 좀 주차라는 그런 성격이라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성격입니다만 아무튼간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크게 와닿지는 않는 그런 업데이트긴 해요. 근데 뭐 마법의 단어 있죠. 없는 것보다 낫다. 네, 안 해주는 것보다 낫죠, 이거는. 이거 있어가지고 막 단점이 될 만한 내용 없으니까. 네, 아무튼 이렇게 가볍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. 뭐 슈퍼차저 어메니티스 온 맵이라고 써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완벽하게 적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슈퍼차저를 찍으면은 그 슈퍼차저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고 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기를 해주는 건데 앱으로는 좀 그런 것들을 좀 표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좀 덜한 것 같아요. 아무튼간 이거 미국에서 많이 적동된 거고 그리고 오토파일럿 베타 스트라이크 리셋 이건 내용 다 아실 거예요. 이 오토파일럿 잘못 쓰다 경고를 5회 먹으면은 일주일 동안 오토파일럿 정지당하는 거 하도 말씀드려가지고 그리고 케빈 카메라 프라이버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카메라 중에도 실내 카메라를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제한을 걸 수가 있다라는 거 보안을 좀 신경 쓴 부분이고 대시캠 에어 아이콘 뭐 이거 말씀드린 것 같고 이거 이제 오토마틱 와이퍼 이거는 굉장히 좀 환호할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. 근데 한 작년부터인가 올해 초부터인가 그랬죠. 오토파일럿을 쓰게 되면은 오토 와이퍼가 무조건 강제가 되었습니다. 정확히는 오토 와이퍼보다 와이퍼를 켜야 됐어요. 이게 단수를 조정할 수는 있었어요. 근데 일단 오토 이 와이퍼를 끌 수가 없는 거 이거 진짜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. 야, 비 오는 날 와이퍼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. 근데 갑자기 테슬라 차량들이 운행하다 보면 이런 날 있잖아요. 차가 좀 덜 닦여 있고 더러운 상황이면은 맑은 하늘인데 갑자기 오토 와이퍼가 켜집니다. 이거를 끄고 싶잖아요. 끌 수 있어요. 근데 끌려면은 오토파일럿을 꺼야 돼요. 오토파일럿을 끈 상태에서는 와이퍼를 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 장거리 막 고속도로 타고 있는데 오토파일럿을 안 쓰고 어떻게 씁니까? 테슬라 오너가. 그럼 오토파일럿을 키잖아요. 와이퍼가 자동으로 켜져. 끌 수가 없어. 이거 진짜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이거 진짜 폭폭한 일이고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 유막 제거하고 이 발수 제대로 올리시는 분들 많잖아요. 저도 이제 발수 코팅 올려봤는데 이거 진짜 와이퍼 킨 거보다 끄고 나서 이렇게 흩쳐나가는 게 훨씬 더 잘 보일 때가 진짜 있어요. 어느 속도 이상 되면은 이거 발수 코팅 올려보시는 분들이면 다 공감하신 내용인데 근데 기존에 오토파일럿을 쓰게 되면 이게 오토 와이퍼든 와이퍼를 일단 무조건 동작시켜야 되니까 이거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네, 물론 오토파일럿을 키면은 자동으로 이게 활성화가 되긴 해요. 근데 오프 끌 수가 있다라는 거. 네, 이거는 굉장히 좀 좋아진 거죠. 아무튼 간에 이것도 잠수함 패치로 개선이 된 거고요. 그리고 대시캠 뷰어가 개선이 됐습니다. 이 대시캠 뷰어 여기에 쓰는 그 이제 플레이어가 좀 바뀌었죠. 이게 바뀌고 나서 이제 대시캠도 그 플레이어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동작하나 봅니다.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. 저도 이거 써보니까 좀 이거 화면 이렇게 옮기는 거 이거 쭉 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약간의 좀 딜레이가 있었는데 지금 딜레이가 거의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와 이거 환호할 만한 내용 이건 업데이트가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써보니까는 진짜 체감이 되더라고요.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제 이제 와이프도 많이 공감했어요. 왜 이렇게 빨라졌지? 저와 제 와이프는 주말에 드라이브를 굉장히 자주 하고 이제 주말에 이제 부동산 임장 많이 다니는데
네, 임장단이에요. 가다 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쉬면서 커피도 마시면서 이제 웨이브 틀어놓고 이렇게 보는 것들,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하고서의 데이트 그런 뭐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이 좀 이상한데, 아무튼간에 이거를 쓰면은 제가 웨이브는 뭐 순정 앱으로 없잖아요. 그래서 뭐 TKC 뭐 그 사이트라든가 STTT 이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이제 웨이브를 이렇게 경유해가지고 이렇게 운용하는데, 웨이브가 진짜 굉장히 빨라졌습니다. 제 와이프도 왜 이렇게 빨라졌어 느끼더라고요. 제 와이프가 이제 차에 좀 그렇게 막 관심이 없어가지고, 테슬라에 관심 있는 건 모델 X밖에 없는데 제 와이프가 근데 그런 와이프가 웨이브가 왜 이렇게 빠르지? 느낄 정도로 저도 이렇게 스크롤 이런 거 하는데 되게 빠르더라고요. 정말 굉장히 빨라졌고, 재생할 때 뭐 지연되는 거, 렉 같은 게 진짜 좀 오버하면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? 아예 없어질 수는 없죠, 당연히. 이게 인터넷 이 렉도 있으니까. 근데 굉장히 빨라졌다. 네, 물론 라이젠을 쓰시는 분들은 별로 공감을 못 하실 겁니다. 왜냐, 라이젠은 원래 빨랐거든. 근데 아톰 쓰시는 분은 이번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빨라졌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. 어떤 거 쓰실 때? 유튜브, 넷플릭스, 그리고 이렇게 뭐 웹브라우저를 이렇게 경유해가지고 웨이브를 풀스크린으로 쓰신 분, 특히 웨이브 쓰신 분들은 진짜 공감하실걸요? 뭐 예시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. 네, 제 채널을 이렇게 좀 찍어봤는데 유튜브 구독하시는 거 좀 보세요. 제 차 라이젠 아니고요. 스크롤부터가 뭔가 범상치가 않습니다. 반응부터도 절대 이럴 수가 없어요. 원래 제 차 특성상 이럴 수가 없다니까요. 근데 야, 구동도 빨라요. 아니,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? 스크롤 해볼게요. 이렇게 전차만 모드 하고, 이런 조작 같은 거 하면은 버벅거려야 되거든요? 근데 이렇게 잠깐 로딩 생긴 거는 인터넷 때문인 거고, 이렇게 조작할 때 분명히 좀 렉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세요? 이게 라이젠급은 아닐 것 같아요. 라이젠이 이거보다 훨씬 부드럽겠죠. 근데 아톰 쓰신 분들은 진짜 많이 좋았다는 걸 느끼실 거고, 정말 이제 저처럼 이제 차 안에서 이 테슬라 영화관 모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환영할 만한 그런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미국에서는 뭐 없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, 저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과거부터 좀 써왔던 사람이고, 이게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디즈니 플러스를 막 최근에 좀 로그인 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 업데이트 한다고 해가지고 디즈니 플러스가 삭제되지는 않았대요. 그래서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디즈니 플러스는 살아있고, 다만 이제 디즈니 플러스는 기존에도 되게 느렸습니다. 그래서 혹시 좀 빨라졌을까 했는데 디즈니 플러스는 좀 어렵더라고요. 디즈니 플러스는 약간 좀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원체 스크린 롤링 할 때 느려요. 디즈니 플러스는 아톰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좀 개선이 어려운가 봅니다. 그래도 구동시키면은 뭐 끊기는 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. 원래부터 없었는데 아무튼간에 디즈니 플러스는 좀 버겁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래도 이제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랑 넷플릭스랑 웨이브가 너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이거는 진짜 대박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오토 이머전시 브레이킹이 이제 필요하다. 여기 사진 잘못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제 차 찍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자동 긴급 제동이 뭔가 누를 수 없는 상태죠. 색깔 자체가. 수정을 위해선 오토 스티어를 비활성화를 해야만 이거를 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오토 스티어를 키면은 이 자동 긴급 제동이 무조건 켜진다. 오토 스티어, 그러니까 오토 파일럿을 작동하건 안 하건 이거는 무조건 켜지는 겁니다. 오토파일럿을 쓰기 위해서 활성화를 하게 되는 경우.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오토파일럿을 쓰기 위해서는 오토파일럿을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. 근데 그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내가 오토파일럿을 이후에 작동하건 안 하건 무조건 자동 긴급 자동이 강제화 된다는 거. 이거 어차피 뭐 제가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쓰던 거라서 이게 뭐 이걸 끄고 다니셨던 분들이 계셨을까 싶기는 한데요. 그래도 아무튼 간에 무조건 강제화 됐다라는 거. 사실상 강제하죠. 오토파일럿 활성화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?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을 작동하건 안 하건 오토 스티어는 무조건 활성화는 하시잖아요. 근데 이걸 안 하시는 분이 안 계실 거잖아요. 안 계시는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무조건 거의 강제화 됐다라는 거.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긴 한데, 다만 이제 뭐 자동 긴급 제동이 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약간 좀 안 좋은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911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고요.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, 그리고 제가 뭐 사진 찍은 김에 뭐 신탄진 얘기하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, 신탄진 제가 진짜 신탄진은 원룸 살았거든요. 신탄진 엘모 동물병원 제가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,
여기 신탄지 보면은 이렇게 라운지가 있습니다. 라운지가 있고 사람이 안 계시더라고요. 가면 이렇게 퍼팅할 수 있게, 저 진짜 퍼팅 여기서 좀 몇 개 했어요. 그리고 음료수도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게 이렇게 가져놨고, 사실 저는 뭔가 좀 돈 안 내고 뭔가 가져가는 게 약간은 좀 그래가지고 그냥 안 먹었는데, 이렇게 드시고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오금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돈 내고 이렇게 가져가신 것도 좋아요. 안 내셔도 이거 가져갈 수는 있다라고 해요. 진짜 이렇게 베푸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참 테슬라 오너니까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데, 여기 운영 어떻게 하냐 보니까는 좀 이렇게 광고 같은 거를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뭐 X배너 같은 것도 좀 이용해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, 근데 이런 걸 해야 좀 이런 것들이 좀 운용이 되는 거니까, 아무튼 이런 것들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사장님들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진짜 이 자리를 가지고 굉장히 감사하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좀 찍어 왔습니다.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남이었습니다. 앞으로도 유익한 주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